그러니까 김성길 씨와 김용혜가 하는데 김성길 씨 서울 쪽에는 법령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 시간에 1407에는 농수산물분지관리 법령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시각에서 원고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론서 123페이지입니다. 이론서 123페이지를 해가지고 원산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볼 겁니다. 자, 원산지법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일단은 저는 기초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기출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기출을 풀고 그거에 대한 예상 문제를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번에 원산지 표시의 법령의 2차 수부서 5에 2차가 놓은 문제가 뭐냐면은 가트로 말고 행정처분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그러니까 원산지 수속관에 대한 표시 방법을 물어본 게 있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3개가 어겼는데 가트로 말고 낸 게 뭐냐. 그럼 결국은 원산지법 구조가 나온 겁니다. 구조가 지금 4회도 나오고 5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법에 대한 구조가 행정처분에서 시정명령과 그리고 공포명령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이게 답이었는데, 문제가 보면은 전반적인 법, 김성길 씨가 말했듯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모르면은 2차 문제를 알면서도 정을 못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짜도 그 문제가 결국은 원산지 조사를 해봤다. 그죠? 그러면은 가토로 떨려니까 100, 300, 500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토로는 제외해놨고 다른 행정처분이 뭐냐? 그러면 구조입니다. 구조와 구조 이외에 고육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응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품사가 내년에는 6회입니다. 6회니까 이런 문제를 아까 말대로 기출 위주로 하면서 예상하는 시각에서, 김성길 씨가 그만 말했잖아요. 예상하는 시각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정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당을 하지 않지.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1차가 핵심이 아닙니다. 1차는 성의 있고 따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한 달에서 2달이면 1차는 통과합니다. 객관식이니까. 근데 2차는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학교 10분짜리입니다. 근데 대학교 10분짜리 원인 결과가 서론본론 결론식으로 원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하는 답이 있을 건데, 그런 습관을 들이기가 1차 끝나고 접수하면서 100일 남습니다. 1차 끝나고 100일 동안 가능할까? 김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가 생각해 보면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이제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작년에는 진짜 1차 보고 1차 본 후에 접수 기간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하면서부터 공부를 했는데, 또 1차를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김용 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외울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1차를 하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하신다면 2차 때의 이 원산지법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문제가 원산지법 2문제지만 8점이 그렇더라고. 문제 좋더라고요. 문제가 좋은 것 같고, 전체 흐름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담당식으로 수험서를 보고 그런 학원 강의를 좋겠지만 듣고 하나 이렇게 맞게 맞추는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을 못합니다. 2차는 1차는 어디 학원이든 어디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가 나오면 되지만 제가 대구로 가서 이제 후배들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제가 거의 80% 이상을 예상을 해가지고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를 들은 후배들하고 제 강의를 유튜브 들은 분들하고 또 아닌 분들하고 나눠질 거 아닙니까? 나눠지는데
일부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은 대구에서 실상입니다. 절반 시험 되니까 다 튀노옵니다. 내년에 공부한다고. 어떻게 쓸 줄을 모릅니다. 근데 김성길 씨나 저 같으면 선배들인 입장이고 공부를 해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배들을 믿고 서로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후배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입장이니까 많이 좀 해주시고, 저도 지금 1400개 이상을 올리고 있지만 3, 4년 동안 굉장히 힘드는 입장이고, 이번에 후배들이 김성길 씨라든지 또는 전태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노고 하니까 또 진주 채소라든지 순부사 1기입니다. 그분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고, 지금 산지경매사를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순부사 가족분들은 산지경매사 만들 때 그 파워포인트를 김창경 씨가 만들었습니다. 그분도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은데 시간은 없죠.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거 하나하나 파워포인트 숫자부터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계산해가지고 다 올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 자식 같은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누구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야만이 우리 앞으로 숙분사라든지 또 산지경매사가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원산지법은 이렇게 김영희 이제 오늘 그러니까 원산지법이 1차도 5개, 2차가 8점, 2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제가 올해 문제를까지도 분석해 보면은 2차가 공부를 그냥 단순하게 단답식으로 1조 없고 1조 목적, 2조 뭐 정의 단답식으로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못 씁니다. 확실히.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싶습니다.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그렇게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김영희가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30년 이상 주관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헛거립니다. 왜 저리 어렵게 하냐. 결국은 2차가 보고 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쓴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제 김영희 앞으로 법적으로 지금 많이 해가지고 할 거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너가, 저는 올해 가진 건 볼 줄 알았는데, 그럼 내년에 가진 건 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명예감시원은 포상금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제 또 오늘 이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수산물 30포인트가 떴고, 이런 포인트하고 어떻게 지금 포시를 해야 되고, 이게 오점이 나온 겁니다. 참 중요한 파트다.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은 지금 우리 1차에서 2문제, 많으면 3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2기 동기분인 김동현 형님은 친환경 농업 육수님의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하는 법률이 계력이다. 버리자니 그렇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은 봐도 솔직히 2문제에서 한 번 틀리더라고. 근데 이거 읽어보면 뭐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자도 강의하신 분이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친환경법이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유통가격안정법하고 관계도 되지만 농산물 유통법하고 수산물 유통법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자, 어차피 지금 수산물 유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있습니다. 뒤에 바로 유통법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을 하는 입장이지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법이 올해는 2문제가 1차에 3문제 나왔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이. 그리고 유통가격안정법이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법을 하면서도 유통론까지도 같이 같이 시각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이 210페이지에 지금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유통가격안정법 또 하나, 군내 경매사 있잖아요. 내년 2월달에 접수하고 3월달에 보거든요. 군내 경매사 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걸 해라는 게 아니고 자격증 따야 되는데, 유통가격안정법만 보면 우리 수분사 공부하는 분들은요, 유통가격안정법이 법령이 들어가 있고, 뭐 유통가격의 유통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쪽에는 군내에서 핵심입니다. 이런 것도 좀 봐가지고 시각 좀 받으시고, 우리 수분사나 산지 경매사 입장에서는요, 수산물 유통법이 핵심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저보다 더 아실 거고,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수산물 유통법이 핵심입니다. 이거하고도. 그러면 이게 지금 법령이 지금 다 된 겁니다. 물론 지금 230페이지 전후로 되어 있는 것은 유통론에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론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김성길 앞으로 예비인자 강사분이 하는데, 법령을 할 때, 이 법이 딱 제가 들고 싶은데, 이거는 법령이다. 얘는 유통론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강의하실 때 부탁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배들이 이제 전반적인 걸 2차 항상 염두할 때 2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접근해 줄까 이런 개념으로 계속 어필을 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해야만이 후배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1차 보고 2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본다 그러면 짜증납니다. 진짜 돈도 돈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만 이 선배들이 좀 하는 거, 왜냐면 선배들은 다 지나온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아직까지 뭐 홍보를 하는 입장이지 강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후배님들은 강보를 해도 되니까 좀 달라지겠지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400개 이상 올리더라도. 앞으로는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배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뭐 도둑놈도 아니고 우리는 뭐 도둑질 할 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도둑놈이 아닙니다. 선배를 믿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법령하고 금방 제가 들고 싶은 얘기였고, 또 이제 김정길 씨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뭐 있어요?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많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열심히 혼자 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자료가 있다면, 선배들 믿고 따라와 주다면 좋은 성적,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뭐 선배들 믿고, 아무래도 선배들이 공부했던 가르쳐준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더 뭐 한 발 먼저 나가서 이끌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들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습니다. 김행이 지금 1회하고 2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길 씨하고 전태식 씨가 지금 유튜브 많은 강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